사실 소아가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들면 알아서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조금 치료의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경우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광 기능이 더 안 좋아지거나 2차적으로는 신장의 기능도 안 좋아지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소아 배뇨 이제 증상과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소아의 배뇨 질환 치료는 성인과 다르게 의사만이 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고 집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어떤 그런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소아 배뇨의 치료의 첫째로는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요로 감염이 있을 때 그런 증상들이 좀 심해질 수 있는데, 요로 감염을 먼저 치료를 해주는으로 인해서 소아의 배뇨 패턴이 좀 좋아지는지 보는 거에 우선일 테고, 혹은 변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변비가 뭐 소아 빈뇨나 뭐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변비를 좀 완화시켜주는 게 이런 증상들을 호전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 꼭 대변을 원활하게 볼 수 있게 유산균 같은 걸 드신다거나 뭐 섬유질 같은 걸 잘 챙겨 드시고 이런 것들을 조금 권유해서 변비가 안 생기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소아의 배뇨 자세나 어떤 배뇨 습관을 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배뇨 습관이나 이런 거를 교정하는 거는 소아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노력을 해야지 좀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너무 훈육하는 거는 저는 조금 지양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소아 같은 경우에 소변을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너무 과도하게 혼내거나 훈육하면은 또 그게 이제 소아한테서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그런 증상이 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혼내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또 이제 TV 시청 중이나 뭐 놀이 같은 거를 할 때 소아가 가끔 소변을 막 일부러 참고 노는 데 집중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참지 않고 바로바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조금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적인 음료, 뭐 청량음료나 주스, 뭐 초콜릿 이런 것들 조금 피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아가 이제 실수를 해서 설령 팬티가 젖으면은 그걸 냅두지 마십시오. 바로 갈아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젖은 상태에서 계속 속옷을 입고 놔두다 보면은 그 감각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인 줄 모르고 계속 그런 패턴으로 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팬티에 젖으면은 이거는 바로 갈아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소아한테서 좀 알려줄 수 있게 바로바로 속옷을 교체해주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위에 이제 환경, 소아가 지내는 환경이 뭔가 소아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요소는 없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서 소아가 뭐 안 가던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유치원에 다닌다거나 최근에 뭐 이사를 했다거나 또 동생이 생겼다거나 또 부모님이 자주 다투거나 뭐 이런 어떤 좀 소아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 불안한 심리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스트레스적인 환경이 있는지를 좀 점검하고 그거를 교정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이에 맞는 변기를 쓰는 게 중요해요. 소아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있는데 아직도 유아용 변기를 쓴다거나 너무 나이에 맞지 않게 조금 높은 변기라던가 좀 이런 변기를 쓰면은 소아가 배뇨를 할 때 자세가 좀 안 좋게 됩니다. 자세가 안 좋은 것도 이런 배뇨 질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적당한 변기를 쓰는 게 중요하고, 방금 자세 말씀드렸는데 소변을 볼 때 소아의 자세도 좀 잘 봐주는 게 중요해요. 소변을 볼 때 변기가 높아서 까치발을 들고 소변을 본다거나 혹은 막 웅크리고 막 힘을 주면서 보거나 이러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소변을 볼 수 있게 지도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항상 소변을 비우는 습관, 그리고 자기 전에 소변을 좀 비우는 습관을 봐서 최대한 야간에 소변을 실수하지 않고 아침에도 차 있는 소변을 좀 비워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환아가 같이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사실 이제 배뇨 자세나 뭐 배뇨 습관 교정하는 부분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거든요. 가장 먼저 저희가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봤을 때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또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치료로는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약물을 그렇게 많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아에 맞는 용량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항콜린제라고 해서 과민성 방광 같은 걸 좀 잡아줄 수 있는 약이라던가, 혹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야간 다뇨증,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데스모프레신이나 이런 야간요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약을 쓰기도 하고, 항우울제 같은 게 이제 유뇨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소용량으로 좀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약물 치료 외에도 또 할 수 있는 치료를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배뇨 경보기를 좀 달아주는 건데 경보기 같은 거를 이제 애기한테 이제 설치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소변을 지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 경보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울리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소변을 실수를 하기 전에 교정할 수 있게 그런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근데 보통 로컬 병원에서는 많이 하지 않고 좀 비교적 상급 병원에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치료이기도 하고요. 또 추가로 물리치료 같은 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소화, 이제 골반 강화, 바이오 피드백 같은 운동인데 그런 걸 하거나 뭐 자기장 치료 같은 걸 좀 도와줌으로 인해서 골반의 어떤 그런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능을 좀 좋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치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소화 메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소화가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들면 알아서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조금 치료의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경우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광 기능이 더 안 좋아지거나 2차적으로는 신장의 기능도 안 좋아지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맞게 소화의 배뇨 질환을 치료하는 게 좋고 내원 주시면은 적합하게 잘 치료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풍성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